고요한 병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짝인다. 늦은 밤, 간병인 유니폼을 입은 한 젊은 여자가 환자의 병실 앞에 멈춰 선다. 그녀의 눈빛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마치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단호하다. 바로 민정이다. 누군가는 평범한 간병인으로, 또 누군가는 단순히 불운한 가정사를 가진 사람으로 그녀를 기억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여자의 눈빛 속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힘이 숨어 있었다. 현대의학의 정밀한 기계조차 포착하지 못한 병을 단 한 번의 얼굴 관찰만으로 알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어느 날 거대한 재벌가의 운명을 뒤흔들게 된다. 강남의 중앙에 웅장한 대기업 본사 건물이 나타난다. 수십 층 유리창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빛난다. 그 안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흔들린다. 재벌 회장. 그러나 지금 그는 VIP 병실 침대에 누워 생명을 유지하는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다. 산소포화도 모니터의 붉은 숫자는 위험 수치를 오가며 깜빡이고 호흡기가 규칙적이면서도 무겁게 숨을 밀어넣는다. 쉭. 그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가득 채운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을 넘어 누렇게 변해 있었다. 입술은 건조하게 갈라져 있고 한때 카리스마 넘치던 그 눈은 이제 반쯤 감긴 채 초점을 잃고 있다. 양쪽 팔에는 여러 개의 수액 라인이 꽂혀 있고 가슴에 붙은 심전도 패치에서 뻗어나온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의료진은 이미 세 차례나 위기 상황을 겪었다. 중환자실을 오가며 온갖 치료를 다 시도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일로였다. 폐렴 진단 후 투여된 강력한 항생제도 스테로이드 치료도 소용없었다.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의식은 점점 더 흐릿해져만 갔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재벌가의 가족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흐느끼고 누군가는 변호사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다. 이미 모두의 머릿속에는 그 이후에 대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했을 때 단 한 명. 이름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한 간병인이 그의 생명을 붙잡아냈다. 간병인 복장의 민정이 회장의 맥을 짚는다. 하지만 곧 손을 떼고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확신을 얻은 듯 조용히 속삭인다. 이건 잘못된 진단이에요. 순간 주변 의사들이 비웃는 듯 피식 웃는다. 하지만 민정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다. 자격증도 없는 간병인이 국내 최고 대학병원 의료진을 향해 진단이 틀렸다고 말했으니까. 하지만 단 한 번의 이 외침이 죽음을 기다리던 한 사람을 살려내고 동시에 거대한 음모의 문을 열어젖히게 된다. 짧은 정적 후 빠르게 교차되는 영상들이 흘러간다. 어린 시절 시골집 마당에서 할아버지 곁에서 약재를 고르던 민정. 경찰에 끌려가는 할아버지, 멀리서 울부짖는 소녀. 의대 강의실에서 홀로 앉아 남몰래 환자들의 얼굴을 관찰하는 민정. 간병인 식당 구석에서 싸구려 도시락을 먹으며 환자 차트를 빼곡히 메모하는 모습. 그녀의 삶은 언제나 경계 위에 있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 조롱과 진실의 경계,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경계. 세상은 그녀를 가짜 의사라 불렀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진짜에 가까웠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병실. 민정은 단호한 목소리로 의사들에게 외친다. 이 환자 지금 위험한 건 폐가 아니라 간이에요. 지금 당장 검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정적이 흐른다. 의사들의 시선은 곧 조롱과 경멸로 뒤섞인다.
담당 주치의가 비아냥거리듯 말한다. 간병인 주제에 무슨 진단을 폐렴이 확실합니다. CT에도 나왔고요. 하지만 회장의 심장 모니터는 갑자기 요동치며 경고음을 내기 시작한다. 삐, 삐, 삐 모두가 순간 얼어붙는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혈압 수치가 위험 구간으로 떨어진다. 민정이 다시 외친다. 지금이라도 간 기능 검사를 하세요. 황달을 보세요. 눈의 공막이 이미 노래졌어요. 복수도 차 있을 겁니다. 이건 폐가 아니라 급성 간부전입니다. 의사들은 망설인다. 하지만 모니터의 경고음은 더욱 급박해진다. 결국 응급 혈액 검사 지시가 떨어진다. 민정의 말대로 간 수치 검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간 수치는 정상의 100배를 넘었다. AST, ALT 모두 4자리 숫자. 빌리루빈 수치는 위험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폐렴이 아니었다. 급성 간부전이었다. 잘못된 진단으로 투여된 강력한 항생제가 오히려 간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면이 암전되고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울린다. 두근, 두근, 두근. 이 순간부터 한 평범한 간병인의 이야기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민정. 그녀가 밝혀낸 진실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한 여자가 어떻게 제국의 운명을 바꿨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민정이라는 이름 석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대 재벌가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진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진실의 파문은 곧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병원 대기실. 지친 가족들, 불안한 환자들, 그들 얼굴 위로 겹겹이 쌓이는 긴장된 공기. 민정의 시선이 사람들의 얼굴을 꿰뚫듯 바라본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얼굴을 본다. 하지만 그 얼굴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얼굴이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생명의 신호로 보인다. 오래된 한 의원 안. 빛바랜 병풍 뒤에서 할아버지가 어린 민정의 손목을 잡고 있다. 맥을 짚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할아버지.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인다.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못한다. 눈빛, 입술, 기미, 빛깔, 그 모든 게 속에 있는 병을 말해준다. 기계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그 음성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지혜가 담겨 있었다. 어린 민정은 그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민정은 어려서부터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세상 사람 누구도 보지 못하는 신호를 그녀는 보게 되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된다. 의대 강의실, 수많은 학생들이 교수의 말을 받아 적는다. 하지만 민정은 교과서가 아닌 창밖을 바라본다. 그곳엔 병원 환자들이 오가는 풍경.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 민정이 발견한 비밀은 단순했다. 환자의 얼굴은 그 사람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보장치였다는 것. 현대의학이 아무리 정밀한 기계를 동원해도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변화. 그것을 민정은 본능적으로 읽어냈다. 눈 밑의 검은 그림자는 신장의 이상을, 입술의 미묘한 청색은 심장의 문제를, 피부의 황색 기운은 간의 위기를 말해주었다. 손톱의 백반점, 혀의 태색깔, 얼굴의 부종 위치.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명확한 언어였다. 병원 응급실. 환자가 실려온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민정은 멀리서 잠시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린다. 저 환자, 폐보다 심장이 먼저 위험해요. 잠시 뒤 심장 모니터가 요동친다. 의료진이 당황한다. 화면은 슬로 모션으로 전환되고 모두가 허둥대는 가운데 민정의 차분한 표정만이 부각된다. 그녀는 신이 내린 눈을 가졌던 걸까? 아니면 단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관찰해온 결과였을까? 장면이 바뀐다. 병원 식당 구석. 의대생들이 모여 웃으며 이야기한다. 야, 저 간병인 아줌마 또 환자 얼굴 보고 진단 맞췄다던데? 웃기지 않냐?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봤자 의대 자퇴생이잖아. 자격증도 없는 게 뭘 안다고. 민정은 모서리 자리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는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식당 창가를 지나가는 환자를 바라본다. 눈 밑에 검은 기운, 창백한 입술, 불안정한 호흡. 민정은 무심히 수첩에 메모한다. 환자 305호 40대 후반 남성. 눈 아래 청흑색 기운. 입술 건조 및 미세한 떨림. 호흡 시 흉부 압박감 추정. 심근경색 가능성 72시간 내주의 요망. 세상은 그녀를 조롱했지만 민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그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는 연구실이자 교과서였으니까. 숙식이 해결되는 대신 수많은 환자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민정에겐 축복이었다. 의대를 중퇴한 뒤 그녀는 간병인으로 살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의 몸을 통해 배우는 의학. 24시간 환자 곁에 있으며 관찰하는 특권. 그것은 어떤 의대 교수도 가질 수 없는 기회였다. 한밤중 병실. 환자가 고통스레 신음한다. 가족은 지쳐 눈을 감는다. 그 틈에 민정이 조용히 다가와 환자의 얼굴을 살핀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뀐다.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야. 내일이면 더 심해질 거야. 그녀는 즉시 간호사실에 연락했다. 처음에는 무시당했다. 하지만 민정은 끈질기게 요청했고 결국 당직 의사가 움직였다. 다음 날 그 환자는 실제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 직전이었다. 긴급 수술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의료진은 깜짝 놀랐지만 민정의 눈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우연으로 치부되었다. 두 번째는 운이 좋았다고 했다. 세 번째부터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패턴이 되었다. 하지만 병원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계했다. 자격증 없는 간병인이 의료 행위를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다. 민정은 입을 다물고 더욱 조용히 움직였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민정의 실루엣이 부각된다. 그 위로 글자가 뜬다. 얼굴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여자 민정.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드라마가 아니다. 이것은 한 여자가 세상 모든 의학을 거스르며 얼굴만으로 사람의 운명을 읽어낸 실화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그 능력이 결국 재벌가 회장의 목숨을 구하게 된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장면이 교차된다. 웅장한 빌딩 숲 사이로 구급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린다. 교도소 철문이 닫히며 수갑찬 할아버지가 끌려가는 뒷모습. 병실 안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재벌 회장의 희미한 숨결.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민정의 단호한 눈빛. 얼굴에 기록된 운명을 읽는 눈. 그것이 그녀의 무기이자 가장 큰 저주였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간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한 간병인의 비밀이 한 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를 말이다. 흐릿한 흑백 화면. 빗속에서 울부짖는 어린 소녀. 뒤엉킨 차량 파편과 구급차의 빨간 불빛. 그 속에서 작은 두 손이 덜덜 떨며 부모의 손을 붙잡는다. 그러나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손. 화면이 서서히 암전된다. 민정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부모를 잃은 건 단 한 번의 교통사고. 그날 이후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 일찍 고통을 가르쳤다. 6살. 그 어린 나이에 민정은 부모를 모두 잃었다. 친척들은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고 결국 그녀를 거둔 건 외딴 산골 마을에 사는 외할아버지였다. 장면이 전환된다. 산골 마을의 허름한 집. 나무 서가에는 오래된 한의학 서적들이 가득 꽂혀 있다. 책상 위에는 말린 약초들이 수북이 쌓여 있고 연기처럼 피어나는 한약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한 노인이 어린 민정의 작은 손을 잡는다. 바로 할아버지다. 민정아, 세상은 너한테 잔인할 거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기술은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하다. 잘 봐라. 이 맥이 생명과 죽음을 가른다. 할아버지의 손이 손녀의 손목 위에 얹힌다. 그리고 다시 민정의 눈빛으로 전환된다.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빛이 맺힌다. 그의 가르침은 교과서가 아닌 삶 그 자체였다. 자격증 하나 없지만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살려낸 한 무명한 의사. 마을 사람들은 병이 나면 큰 병원보다 먼저 그를 찾았다. 할아버지의 손길을 거치면 아픈 사람이 나았고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은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경찰이 들이닥쳤다. 무면허 의료 행위. 누군가 신고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고자는 할아버지에게 치료받고도 나중에 의료사고를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던 사람이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 어린 민정이 울먹이며 외친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간다. 이웃들이 수군거린다. 어제까지 선생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돌팔이라 수군댄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늘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환자들이 그 앞에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세상은 그 모든 것을 불법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모순은 손녀에게 더 큰 상처이자 숙명을 새겨놓았다. 민정은 스스로 다짐했다. 언젠가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누구도 할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그녀는 공부에 매달렸다. 산골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명문대 의대에 합격했다.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한 첫날, 민정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할아버지, 저 이제 의사가 될 거예요. 당당하게요. 화면이 전환된다. 대학교 캠퍼스. 의대 강의실에 앉은 민정. 주변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그룹 과제를 준비한다. 하지만 민정은 그 무리에 끼지 못한다. 그녀의 노트에는 교수의 이론보다 실제 환자들의 얼굴과 특징이 빼곡히 그려져 있다. 의대에 진학했을 때조차 그녀는 남들과 달랐다. 동기들은 최신 의학 이론을 경쟁적으로 외워댔지만 민정은 사람들의 얼굴에 새겨진 미묘한 변화를 기록했다. 다른 학생들이 실험으로만 여기는 환자들. 하지만 민정에게 그들은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민정이 강의실 창밖으로 병원 환자들을 바라보는 장면. 그 위로 교수의 목소리가 겹친다.
임상 진단은 기계와 수치로 증명되어야 한다.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 교수의 말은 명확했다. 하지만 민정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창밖을 지나가는 환자의 걸음걸이, 얼굴색, 호흡 패턴.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현대의학은 정확성과 과학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틈이 있었다. 기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미세한 신호, 인간의 눈과 감각만이 포착할 수 있는 징후들. 민정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충돌은 불가피했다. 임상 실습 중 민정은 담당 교수의 진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환자의 얼굴을 보고 직감적으로 다른 병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교수는 분노했다. 학생 주제에 감히 교수의 판단을 의심하다니. 결국 민정은 실습에서 제외되었고 학과 내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다. 장학금이 끊겼다. 할아버지는 구속됐다. 학비를 낼 방법이 없어졌다. 민정은 의대를 자퇴했다. 병원 구석에서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걸레질을 하는 민정. 의대 동기들이 지나가며 쑥덕인다. 저 사람 알아? 의대 자퇴하고 지금 간병인 한다던데? 웃기지 않냐? 의사 꿈꿨다더니 결국 저렇게 끝나네. 불쌍하다. 민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한다. 그러나 카메라는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수첩을 비춘다. 거기엔 환자들의 얼굴과 증상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 세상은 그녀를 무시했다. 하지만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이라는 현장은 그녀에겐 가장 값진 연구실이었다. 밥벌이와 공부, 생존과 사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관찰했고 기록했고 배웠다. 간병인 숙소에서 불 꺼진 방, 작은 불빛 아래 수첩을 쓰는 민정. 병실 침대 옆에서 환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그리고 할아버지의 편지가 책상 위에 놓인다. 민정아, 내 눈을 믿어라. 세상이 뭐라 해도. 그녀의 배경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시선으로 키워낸 뼈아픈 과정이었다. 부모의 죽음, 할아버지의 투옥, 의대 자퇴, 간병인의 길. 세상은 그녀를 끝없는 실패자로 기록했지만 사실 그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한 길이었다. 병실 창가. 민정이 조용히 바깥을 바라본다. 그 눈빛 속에는 고단함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이 앞으로 그녀가 한 제국의 운명을 뒤흔드는 순간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의학을 넘어 세상이 외면한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어두운 복도에서 민정이 천천히 걸어간다. 발자국 소리만이 울린다. 그 위로 커다란 글자가 뜬다. 배경은 상처였지만 그 상처가 운명을 만들었다. 민정의 삶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의학의 한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응급실에 붉은 불빛이 번쩍인다. 의료진의 발걸음은 분주하고 긴장된 공기가 병원을 가득 메운다. 그 한가운데 환자의 곁에 앉아있는 간병인 복장의 민정.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의대생들에게는 조롱받던 간병인. 하지만 그 순간 민정의 눈은 환자의 가장 작은 신호조차 놓치지 않았다. 민정은 환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다. 입술이 약간 푸르스름하고 눈 밑에는 미세한 붓기가 있다. 손톱 끝의 창백함, 피부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냉기.
의사들은 폐렴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기계 검사를 준비했지만 민정의 속마음은 다르다. 아니야, 이건 폐가 문제가 아니야. 혈액의 흐름이 막혔어. 간에서 오는 문제야. 민정의 손끝이 환자의 맥을 살짝 짚는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반복해왔던 진맥. 손끝에 떨림이 없다. 맥박은 약하고 불규칙하다.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서 전신에 독소가 퍼지고 있는 징후다. 민정은 조용히 보호자를 부른다. 지금 바로 담당 의사에게 간 수치 검사 요청하세요. 늦으면 위험합니다. 처음엔 보호자가 의아해한다. 간병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지만 민정의 절박한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리고 곧 환자가 호흡 곤란을 보이기 시작했다. 급히 의료진이 혈액 검사를 진행한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다. 충격적이었다. 민정이 예측한 대로 급성 간부전의 징후가 명확히 드러난 것. AST와 ALT 수치가 정상의 50배를 넘었다. 암모니아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다. 의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친다. 어떻게 이걸 알았지? 기계로도 결과 나오는데 시간 걸리는데 얼굴만 보고 민정은 조용히 뒤로 물러난다. 주목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환자가 살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순간 단순한 간병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민정의 재능은 일부 의료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녀는 겸손하게 뒤로 물러날 뿐이었다. 며칠 후 민정은 의대생들에게 다시 조롱을 듣는다. 병원 식당에서였다. 얼굴만 보고 병을 알아낸다고. 점쟁이냐? 내가 의대를 나왔으면 믿어주겠지만 간병인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 그냥 우연이었겠지. 운 좋았던 거야. 민정은 잠시 고개를 떨군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흔들림 대신 묵직한 확신이 담겨 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난 간병인일 뿐이야. 하지만 환자들 그들의 얼굴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어. 내가 외면하면 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까? 민정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밤낮으로 환자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배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공은 항상 의사들의 몫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순간이 찾아온다. 병원 VIP 병동으로 급히 실려온 한 남자가 있다. 대기업 회장.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의식 저하. 수많은 의료진이 달라붙지만 원인을 쉽게 찾지 못한다. 심장 문제일 수도 있고 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심전도와 흉부 CT부터 찍어봅시다. 의사들은 각종 검사를 준비한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회장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때 간병인으로 급히 투입된 민정이 병실에 들어선다. 순간 그녀의 눈이 회장의 얼굴을 포착한다. 피부색이 이상하다. 창백함을 넘어 약간 푸르스름한 기운이 돈다. 하지만 일반적인 청색증과는 다르다. 얼굴 한쪽만 미묘하게 색이 다르다. 눈동자의 초점이 약간 흐려져 있고 입꼬리 한쪽이 미세하게 처져 있다. 민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피부색 혈이 머무르지 않고 흩어지고 있어. 이건 뇌혈전이야. 곧 막히기 직전이야. 민정은 망설인다. 지난번에도 조롱받았다. 간병인 주제에 의사들을 가르치려 한다고. 하지만 이대로 두면 이 사람은 죽는다. 민정은 결국 목소리를 높인다. 지금 당장 뇌 CT를 찍으셔야 합니다. 늦으면 뇌혈관이 완전히 막힙니다. 순간
병실 안이 정적에 휩싸인다. 의사들의 눈이 민정을 향한다. 불쾌감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 간병인이 뭘 안다고 감히. 지금 심장 검사 중이라고. 방해하지 말고 나가. 하지만 회장의 장남이 민정의 절박한 눈빛을 본다. 그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다. 당장 뇌 CT 찍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지만 회장님, 지금 당장이요. 검진실로 급히 이동하는 회장. 긴장된 시간이 흐른다. 30분 후 결과지가 나온다. 의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뇌혈전. 중대 뇌동맥에 혈전이 형성되어 있었다. 발견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완전히 막혔을 것이고, 그랬다면 회장은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긴급 수술이 진행되었고 회장은 목숨을 건졌다. 수술이 끝난 후 담당 의사 중 한 명이 민정을 찾는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경외, 혼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민정은 담담히 대답한다. 그냥 간병인입니다. 그날 대기업 회장의 생명을 구한 이는 의사도 최신 장비도 아니었다. 바로 한때 의대생들의 조롱거리에 불과했던 간병인 민정이었다. 회장의 가족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민정에게 깊이 고개 숙인다. 그들은 반복해서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민정은 그저 조용히 담담히 말한다. 저는 제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민정의 재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운명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민정은 아직 몰랐다. 이 순간부터 그녀를 향한 시선이 두 갈래로 나뉠 것임을. 한쪽은 경외와 감사로, 다른 한쪽은 질투와 적의로. 병원 VIP 병동. 대기업 회장이 회생한 후 방 안은 여전히 긴장된 공기로 가득하다. 수행 비서들과 친인척들이 드나들며 감사 인사를 전하지만 정작 민정은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다. 간병인 복장의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직원 중 한 명일 뿐이다. 민정이 구해낸 생명은 단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무시받던 그녀의 능력이 비로소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했다. 며칠 뒤 회장은 가족들과 이 사진들 앞에서 선언한다. 이 간병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야. 앞으로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가 내 곁을 지켜줬으면 한다. 회장의 목소리에 모두 놀라며 술렁인다. 한순간 간병인 민정은 병원 VIP 병동의 중심 인물로 떠오른다. 특별 대우가 시작되었다.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민정은 전담 간병인으로 배치되었고 그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곧 새로운 시련을 몰고 온다. 의사들과 의대생들, 심지어 일부 간호사들마저 민정을 곱게 보지 않는다. 병원 복도에서 의국에서 간호사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리 운이 좋았다고 해도 어떻게 간병인이 우리보다 먼저 진단을 내릴 수 있지? 저건 그냥 우연이야. 기계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걸 얼굴 보고 병을 안다고. 미신 같은 소리. 회장님이 너무 감격해서 과대평가하는 거야. 한두 번 더 지켜봐야지. 민정은 조용히 듣기만 한다. 그들의 비웃음은 익숙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회장의 가족들이 직접 그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히려 민정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며칠 후 회장에게 중요한 미팅이 병실에서 진행된다. 해외에서 온 사업 파트너, 그리고 통역사.
회장은 회복 중이라 길게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미팅은 예정대로 이어진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오가는 중요한 자리였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통역사가 얼굴을 부여잡고 휘청거린다.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진다. 모두가 놀라 달려가고 의료진이 호출된다. 당직 의사가 급히 달려와 통역사를 살펴본다. 맥박을 짚고 눈동자 반응을 확인한다. 저건 단순한 과로입니다. 최근 업무가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액만 맞추면 괜찮을 겁니다. 의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주변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민정의 눈빛은 달랐다. 통역사의 입술이 미묘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얼굴 왼쪽의 근육이 오른쪽보다 약간 처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눈빛에 초점이 없었다. 과로로는 설명되지 않는 징후들이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아니에요. 혈액이 뇌로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바로 경동맥을 확인해야 해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진다. 의사가 민정을 노려본다. 간병인이 뭘 안다고. 내가 진찰했다고. 하지만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한다. 민정 말대로 해. 회장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의사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결국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지시한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다. 의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경동맥 협착증. 70% 이상 막혀 있었다. 혈류가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 조금만 늦었더라면 대규모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상황이었다. 통역사는 즉시 혈관 중재수를 받게 되었고 목숨을 건졌다. 병실로 돌아온 의료진의 표정은 복잡했다. 회장의 장남이 민정을 바라보며 묻는다. 어떻게 이런 걸 얼굴만 보고 아셨습니까? 민정은 조용히 대답한다. 얼굴은 몸의 거울이에요. 혈이 막히면 얼굴빛도 막히죠. 입술의 색, 피부의 긴장도, 근육의 대칭성 모든 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 사례. 민정은 또다시 모두가 놓친 위기를 막아냈다.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반복되는 결과였다. 그날 밤 병원 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진다. 간병인이 환자의 병을 더 잘 안다더라. 회장님이 그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 의사들도 2번이나 틀린 걸 맞췄다는데 도대체 정체가 뭐야? 들었어? 의대 중퇴생이래.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의사였다던데. 하지만 동시에 반발도 커진다. 의사들의 모임에서 병원 이사회에서 민정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저런 걸 그대로 두면 병원 체계가 무너져. 우리가 수년 동안 공부한 걸 간병인이 한다고. 절대 용납 못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보호하시는데. 민정은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여전히 환자 곁을 지킨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체면이나 인정이 아니다. 그저 눈앞의 환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생명을 살리는 것. 병원 옥상. 어두운 하늘 아래 민정이 혼자 앉아 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다. 낡은 한의학 필기,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메모들. 페이지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았다. 민정아, 내 눈을 믿어라.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본 것이 진실이다. 민정은 작게 중얼거린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아요. 하지만 환자들은 제 눈을 통해 살아날 기회를 얻어요. 저는 그냥 계속해야겠죠? 그 순간 옥상 문이 열리고 회장의 비서가 다가온다.
민정 씨.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어 결심한 듯 눈빛을 굳힌다.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일어선다. 두 번째 포인트. 민정의 능력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힘이 되었다. 그러나 그 힘은 동시에 수많은 적과 장애물을 불러오게 된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한 간병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민정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다. 조용히 물러나 안전한 그림자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이 본 진실을 따를 것인가. 그녀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새벽의 병원 옥상. 민정은 무릎 위에 오래된 수첩을 펼쳐놓고 있다. 낡은 표지에는 손때 묻은 글씨로 단 3글자가 적혀 있다. 맥의 비밀. 그녀의 시선은 멀리 비치는 여명을 향한다. 민정이 보여준 능력은 단순한 천재성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가문만의 지식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세상 앞에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정의 기억 속에는 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남아있다. 민정아, 사람의 얼굴은 책과 같다. 혈이 어디로 흐르고 어디서 막히는지가 빛깔로 드러나지. 잘 보면 기계보다 먼저 알 수 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종종 환자를 집으로 들였다. 의사가 포기한 환자도, 약이 듣지 않는 환자도. 마을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대했다. 먼저 얼굴을 본다. 오랫동안 깊이. 눈빛, 피부색, 입술, 관자놀이의 혈관, 귓볼의 색깔까지. 그런 다음 맥을 짚는다. 왼쪽, 오른쪽, 목, 손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다. 혈을 본다. 그리고 맥을 본다. 그 두 가지가 어긋날 때 병이 생긴다. 민정은 그 곁에서 자랐다. 손에 침을 잡아들이기도 하고 환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환자마다 기록을 남기라고 가르쳤다. 기록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 오늘 본 얼굴이 내일 다른 얼굴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노트에는 수백 명 환자의 얼굴색과 증상, 치료 과정, 회복 결과가 빼곡히 적혔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들고 있는 수첩이다. 민정이 노트를 넘기자 삐뚤빼뚤한 어린 시절의 글씨와 정교한 그림들이 보인다. 얼굴 윤곽 옆에 작은 색채 표시, 혈의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 그리고 검진 당시 증상, 3일 후 변화, 완치 소요 기간이라고 적힌 짧은 메모들. 할아버지는 정식 자격이 없었다. 한의사 면허도 의사 면허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진맥과 관찰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고 큰 병원에서 낫지 않은 병을 그의 손에서 고쳤다. 그 대가로 그는 수차례 법정에 섰고 결국 철창 신세를 지기도 했다. 무면허 의료 행위. 법은 명확했다. 자격증이 없으면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생명을 살렸어도. 민정에게 남겨진 건 세상이 인정하지 않은 지식이었다. 그러나 환자만큼은 그 지식을 인정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민정은 그 수첩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록을 이어갔다. 병원 안에서도 민정은 계속 수첩을 펼쳐 환자의 얼굴을 기록한다. VIP 병동에서 만난 환자들, 복도를 지나가는 입원 환자들, 심지어는 피곤한 얼굴의 간호사까지. 그녀의 눈에는 모두가 책이었다. 읽어야 할, 이해해야 할 책.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이 민정의 수첩을 발견한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침대 옆 의자에 놓인 수첩을 보게 된 것이다.
이게 내가 쓰던 거냐? 돌아온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제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이에요. 저는 그저 계속 이어쓰고 있을 뿐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노트를 넘기며 중얼거린다. 페이지마다 정교한 관찰 기록, 증상과 결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측들. 기계보다 먼저 알 수 있다. 이건 단순한 간병인의 취미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의 학문이야. 회장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는 사업가였고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 이 수첩 속의 지식은 수십 년간 축적된 귀중한 데이터였다. 민정, 이걸 체계화할 생각은 없나? 현대의학과 접목시킨다면.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젓는다. 세상은 이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저도 불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는 커져간다. 병원 이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안건은 명확했다. 의사도 아닌 자가 진단을 내린다. 이건 병원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야. 회장님 곁에 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만약 그녀의 판단이 틀렸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무면허 의료 행위로 고발해야 합니다. 병원의 신뢰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녀를 쫓아내려는 압력은 점점 거세졌다. 의대생 시절의 조롱이 이제는 병원 전체, 그리고 의료계 전체로 확대되는 듯했다. 그러나 민정은 물러서지 않는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 있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이 능력, 이 지식 더 이상 제 안에만 묻어둘 수 없어요. 밤의 병원 도서관. 민정이 의학 서적을 펼쳐놓고 할아버지의 한의학 기록과 대조한다. 현대의학의 혈관학, 신경학, 내분비학 책들을 펼쳐놓고 할아버지의 혈의 흐름과 비교한다. 놀랍게도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할아버지가 간에 혈이 막혔다고 표현한 것은 현대의학의 간 혈류 장애와 일치했다. 심장에 화기가 올랐다는 말은 심근허혈의 초기 징후였다. 두 지식이 서로 이어질 때마다 민정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진다. 한의학의 맥락과 현대의학의 데이터가 겹치며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이다. 그녀는 깨닫는다. 이건 미신이 아니야.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 단지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야. 세 번째 포인트. 민정의 힘은 기적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진 기록과 치열한 관찰의 산물이었다. 기계가 측정하기 전 얼굴이 먼저 말해주는 진실. 그것을 꿰뚫어보는 눈. 그러나 바로 그 진실이 누군가에겐 가장 두려운 위협이 되기 시작한다. 회장의 병실 문 앞. 의사들과 이사진들이 서성인다. 안에서는 회장과 민정이 마주 앉아 있다. 회장은 민정의 수첩을 펼쳐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민정,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것이요.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해요.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거요. 바깥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만 간다.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민정은 이제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다. 그녀는 의학의 경계를 시험하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민정은 조용히 회장의 병실 창가에 서 있었다. 병실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침대에 누운 회장은 오랜만에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의료진이 기적이라 불렀던 회복의 순간을 직접 지켜본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이 일렁이는 걸 느꼈다. 민정 씨 덕분입니다. 의사는 그날 저녁 회진에서 솔직히 인정했다. 아무리 최신 기계를 동원해도 잡아내지 못했던 미세한 징후를
민정이 환자의 얼굴빛만 보고 먼저 지적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의료진이 놓쳤던 작은 단서를 그녀가 집어냈고 그것이 회장의 생명을 지켜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수년간 공부하고 수련받은 의사들이 간병인의 지적으로 환자를 살렸다는 사실이. 하지만 진실 앞에서 그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으니까.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오래전부터 할아버지 곁에서 배운 걸 적용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겸손했지만 병원 전체가 술렁였다. 학생 신분도 아니고 의사 면허도 없는 간병인이 한 결정적 관찰이 사람 목숨을 살린 것이다. 그것은 제도와 권위가 절대적이라고 믿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자 깨달음을 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진짜 의술이란 무엇일까? 자격증과 최신 장비일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려는 절박한 마음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통찰일까? 물론 현대의학의 체계와 과학적 검증은 중요하다.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때로는 기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민정은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이 스쳐갔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맥을 짚는 법을 배웠던 기억. 환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패턴을 찾아가던 시간. 감옥에 끌려가는 할아버지를 보며 울부짖었던 날. 그리고 의대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쫓겨나던 순간까지.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비로소 실감했다. 왜냐하면 그 축적된 시간이 회장을 살린 것이고 동시에 그녀 자신에게도 큰 의미를 주었기 때문이다. 실패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다.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민정을 바라보았다. 내가 평생 돈으로도 못 산 걸 자네가 줬어. 사람의 목숨, 진짜 의술 말이야. 그 순간 민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인정, 누군가로부터의 진심 어린 감사가 비로소 찾아온 것이다. 자격증이 아니라 진심으로, 직함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세상은 종종 자격증이나 사회적 지위, 눈에 보이는 성과로만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쌓아온 실력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다. 민정은 이를 행동으로 증명했다. 병원 안의 여러 의대생들도 민정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치면 이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저기 얼굴로 병을 어떻게 구분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희도 배울 수 있을까요? 과거엔 그녀를 조롱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민정은 웃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경쟁자가 아닌 함께 환자를 살릴 동료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천천히 하나씩 관찰하는 거예요. 환자를 진짜로 보는 거죠. 차트가 아니라 사람으로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다. 민정은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아직 면허가 없다. 하지만 이 길은 끝까지 갈 거야. 언젠가 당당히 의사로 서서 할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할 거야. 그 다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료의 한계 넘어 사람을 살리려는 진짜 의술의 의미를 세상에 증명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전통과 현대를 잇고 자격증과 실력의 간극을 메우며 환자 중심의 진정한 의료를 실현하겠다는 꿈이었다. 회장은 민정에게 제안했다.
다시 의대에 가게 해. 내가 지원하겠네. 자네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의사가 되어야 해. 민정은 잠시 망설였다. 한때 좌절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이제 확고한 신념과 증명된 실력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한 사람의 진심,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만날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능성의 기록이다. 민정이 보여준 건 단순한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의료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단초일지도 모른다. 민정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손에 든 낡은 수첩. 할아버지의 필적과 자신의 필적이 뒤섞인 그 기록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다. 세상에 보여줘야 할 유산이었다. 이제 남은 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뿐이었다. 진짜 의술이란 기계가 아닌 사람의 눈과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걸어가는 자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민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융합해낼지, 그리고 진정한 의사로 거듭날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신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 자격이 없다고, 조건이 안 된다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진정한 실력과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한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민정은 병원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흩날린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의대에서 쫓겨날 때의 치욕, 간병인으로 버텨야 했던 고단한 밤들, 그리고 회장님을 살려낸 순간까지 모든 길이 여기로 이어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 길을 끝까지 간다. 민정의 두 눈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단순히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진짜 의술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명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본 지금 무엇을 느끼셨나요? 간단히 말해, 민정의 여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의술의 본질은 무엇이며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병원 로비에선 여전히 민정의 이야기가 화제였다. 그 간병인 덕분에 회장님이 살아났다잖아. 의사보다 정확하대. 어떻게 얼굴만 보고 병을 알 수 있지? 그건 한의학에서만 가능한 거 아닐까? 사람들의 입에서 오가는 대화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기술과 경험,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이 함께 만나야만 진짜 기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회장님 또한 결심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겠다. 세상에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눈과 마음이니까. 그의 말은 단순히 은혜를 갚겠다는 차원을 넘어 진짜 의술을 전하는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민정들이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비웃어도,
끝내 환자 한 사람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이 영상이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민정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석양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 이제 준비됐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제가 배운 걸 세상에 펼쳐 보일게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의술은 무엇입니까? 자격증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일까요? 답은 쉽게 정해지지 않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눌수록 세상은 더 따뜻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의술,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의술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